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암교육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올바른 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매일 200여 명의 이상 환자 가족이 암에 관한 정보를 찾거나 관련된 상담과 교육을 받기 위해서 방문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요청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을 진단받고 나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정보들 중 올바른 정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고 또 판단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시간인데요. 인터넷이나 SNS에 떠도는 암에 대한 정보로 인해 겪었던 사연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 알고 다스리는 암. 오늘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직장암 수술했는데요. 기운도 없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한약이나 홍삼 액기스 등 보약을 좀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으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골라서 따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직장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의 아내분이 보내주신 사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나니 실제로 최근 저에게 있었던 비슷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27살에 젊은 나이로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 전 암 크기를 줄이기 위해 선행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이야기인데요. 어머니와 함께 하루는 저희 암교육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엄마와 갈등이 꽤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먹을 것이 없어요, 선생님. 암 치료하는 동안 뭘 먹어야 하는 거예요? 밀가루로 만든 빵은 안 된다. 라면은 몸에 해롭다. 설탕도 암에 안 좋다. 우유도 안 된다. 커피도 안 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도대체 입에 맞는 것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환자는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라서 밀가루 위주의 식습관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암 진단 이후 밀가루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만으로도 몸이 힘든데 갑작스럽게 식습관의 변화까지 감내해야 하니 엄청난 고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환자는 마른 모습에 기운이 없어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웠던 사실은 이 두 모녀의 갈등이 잘못된 암 정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우리 몸을 정말 차갑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단 음식, 커피나 치킨,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정말 암을 유발하고 질병을 더 나쁘게 할까요? 반대로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을 없애고 우리 몸을 낫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근거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식품도 과하게 섭취하면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은 음식 한두 가지로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오는 암 정보들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아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건강에 있어서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함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 정보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암 정보란 무엇일까요? 이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요즘은 통신기술의 발달과 매체의 다양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SNS에서 본인이 궁금한 암 정보를 너무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암 정보에 현혹되어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치거나 현재 치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치료 중 부작용을 악화시켜 위급한 경우를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암 정보를 찾을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보 제공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간과하기 쉽습니다. 국내에서는 국가암정보센터를 비롯한 정보기관, 대한종양내과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나 협회,
대학병원 등의 발표 자료면 어느 정도 신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밖의 기관이나 개인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 기관이나 협회를 가장하기도 하고 전문가처럼 보이는 개인 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거나 과장된 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광고나 상업적 목적이 숨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둘째, 제공된 정보가 최근 자료에 기반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된 날짜가 비교적 최신일지라도 그 내용이 오래된 자료에 기반하였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정보에 활용된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과학적 근거보다는 개인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암 영역은 치료 방법이나 지침 등이 지속적이고 빠르게 개선되는 점을 감안하면 몇 년 전의 자료는 현재의 접근 방향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단정적이고 과장된 내용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광고성 정보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특정 약이나 성분이 만병통치약처럼 무조건 좋다는 소비자의 의견이 제품의 효과나 일반화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암은 병의 진행상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그 치료 방법이나 효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되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치 연구 데이터로 실험한 결과처럼 포장하지만 자세히 보면 과학적 근거가 미비하여 허위나 과장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을 인용해서 정보를 친숙하게 포장하거나 뉴스 기사 형태로 신뢰성을 형성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판적인 자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암을 완치할 수 있다는 진짜 뉴스 같은 광고성 보도 기사나 서점에서 판매되는 책의 내용,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도 주의를 기울여 건강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권장 사항에도 개개인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렵고 헛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암을 치료해주는 담당 의료진에 대한 신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건강 정보라도 사람에 따라서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적용하는데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의료진입니다. 혹여나 같은 암인데도 왜 치료가 다르지? 이 의사는 해도 된다고 하는데 내 주치의는 왜 안 된다고 하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과연 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맞을까? 치료를 하는데 몸은 더 힘들어지는 것일까? 등의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생각들은 치료 내내 스스로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뿐입니다. 무엇보다 정작 필요한 치료를 받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기보다는 의료진을 믿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많은 암 정보를 접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얻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암에 대한 치료와 질병에 대한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은 결국 암을 잘 낫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건강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 활용해야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자신을 치료해주는 담당 의료진과 과학적인 근거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를 따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암을 극복하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암을 극복하는 데에는 아는 것이 힘이고 잘 알면 반드시 잘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암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셨던 분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다스리는 암, 알다 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